외제선생 행장. 선생의 휘는 후경이고 자는 여무이며 본관은 벽진이다. 그 시조는 총원으로 신라 말의 대장군을 지냈는데 혁혁하게 공문을 세워 고려사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때부터 대대로 위인이 나서 여러 대에 걸쳐 높은 벼슬을 지냈다. 본조에 들어와서는 휘약동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벼슬은 2조 판서에 이르렀고 시호는 평전공이다. 문장과 행위가 일세를 압도하였는데 이분이 선생에게 고왕부가 된다. 증조의 휘는 승원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선정관을 지냈으며 비는 진주 강씨이다. 조의 휘는 요원으로 통정대부에 올랐고 행이천 부사를 지냈으며 비는 숙부인 유씨이다. 고의 휘는으로 용양의 부호군을 지냈고 호조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비 박씨는 정부인에 추증되었는데 선생이 원종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증직된 것이다. 선생은 지성을 타고나서 어려서부터 영호하였다. 나이 9세에 내간상을 당하였는데 집상하는 것이 성인과 같았다. 부영이 어린 나이에 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근심하여 고기를 먹도록 권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문득 눈물을 흘리며 먹지 않고 3년상을 마쳤다. 상을 마치고 나자 스승을 좇아서 수업하였는데 날로 개발되고 달로 진보되어 우뚝이 조기에 성취하였다. 예곡 선생 곽공 유리 보고는 기이하게 여겨 그 따님을 배필로 주었다. 선생이 관례를 마치고 성인이 된 뒤 그 형의 아들 도자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과거 공부만을 일삼고 다시 위기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듣기로 한강 정구 정 선생이 지금 도산 이황의 위리제약을 강명하고 있다고 하니 가서 가르침을 청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참판공에게 아뢰어 서로 행장을 꾸리고 가서 종유하면서 대학, 중용, 여러 성리서를 배웠다. 물러나서도 강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니 정 선생이 그 독실한 뜻을 가상히 여겨 크게 칭찬하였다. 이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편지를 왕복하기도 하면서 의심난 것을 묻거나 자세한 가르침을 청하는 데 있어서 행여때를 놓칠까 염려하였다. 만력 임진년에 일본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선생이 참판공을 모시고 거창의 삼가현 경내로 피난하였다. 당시에 적병이 승기를 잡고 밀려들어 기세가 풍화와 같았으므로 나라 안이 온통 쑥대밭이 되었는데 동남쪽이 특히 심하였다. 마침 정 선생이 당시에 강릉 부사를 맡고 있었으므로 선생은 즉시 참판공을 모시고 가서 위탁하였다. 비록 난리로 파탄이 난 즈음이었지만 봉양하고 조섭하는 것을 극도로 정성스럽고 공경스럽게 하니 보는 이들이 모두 감탄하여 더러 쌀과 고기를 보내어 조석으로 봉양하는 데 보태게 하기도 하였다. 을미년 1595 선조 28년에 난리가 조금 진정되자 참판공을 모시고 영산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적병이 아직도 부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영남이 명나라 군대가 왕래하는 요충지가 되었으므로 백성들은 안도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또 현풍의 가태산 아래로 옮겼는데 참판공이 심한 설사로 위독하였다. 선생은 똥을 맛보고서 점점 더 위독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침식을 잊고 밤낮으로 울부짖었다. 참판공은 끝내 병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하니 이때가 정유년 1597년 4월이었다. 가을에 난리가 다시 치열해지자 남쪽 지방의 사람들이 두려워 요동하니 선생이 마침내 선봉을 우선 포산의 경내에 임시로 장사 지내고 괴연을 받들고 또 강릉으로 피난하였다. 외구의 난리 끝에 기근까지 겹치니 백성들은 편안히 생활을 하지 못하여 열의 9집은 비어버렸다.
선생은 일가 친척이 살아남지 못할까 염려하여 노비를 팔고 우마를 저당 잡힌 뒤 씻고 술을 헤아려 지급해 주어 굶어 죽는 괴로움이 없도록 하였다. 비록 피난길의 공경 속에서도 재전을 받드는 것과 거처하는 범절은 한결같이 예에 맞게 하고 구차하게 하지 않았다. 기해년 1599 선조 32년에 일본 군대가 철수하자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왔다. 6월 애상을 마치고 현해 서쪽 냉정산 아래로 이거하면서 그 당을 외제라고 이름하였다. 이때부터 과거 공부의 뜻을 끊고 성현의 글에 잠심하면서 오로지 위기지학의 힘을 쏟았다. 이공 시발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그 행위를 조정에 첨거하였고 동간 김호응 김 선생이 2조 참판이 되었을 때에도 선생을 추천하였으므로 전후로 재수하는 명이 거듭해서 이르렀으나 선생은 광해군의 어지러운 정사를 보고는 나아가지 않았다. 경신년 1620 광해군 12년에 한강 선생이 사수가에서 졸하자 선생은 마치 아버지를 잃은 듯하였는데 해당하는 복제가 없었으므로 심상 3년을 살았다. 청계개해년 1623 인조 1년에 인조가 반정하자 선생은 유일로서 제일 먼저 청거되어 창락 우승에 발탁, 제수되었다. 임소에 이르러서는 손을 씻고 직무를 받들었으며 우중의 이해를 철저히 검토하여 혁파함으로써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였다. 고 재상 이공 경여가 암행 어사로서 탐문할 적에 선생의 치적을 올리기를 몸가짐이 청렴하고 검소하며 직무를 신중하게 수행한다. 하니 상이 특별히 품계를 올려줄 것을 명하고 내섬시 직장에 조용하였다. 정묘년 1627 인조 5년에 북쪽 오랑캐들이 침략해 오자 대가가 강도로 행행하게 되었는데 선생은 본직의 자격으로 어가를 따랐다. 4월에 오랑캐들이 물러가자 어가를 호종하고 환도하였다. 가을에 주부로 승진하고 10월에 음성 현감으로 나갔다. 매달 초하루에 만걸레를 행한 뒤 곧바로 향교로 나아가 분양하고 알성하였다. 그리고 재생들을 인도하여 경의를 강설하면서 이르기를 학문하는 것은 반드시 몸소 실천하는 것에 근본을 두어야 하며 장구나 외우는 데에 있지 않다. 하면서 지성으로 학자들을 위해서 말해 주었다. 사직, 성왕 등의 제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몸소 행하고 연로하다고 해서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백성들의 고통을 부지런히 구휼하기를 마치 자신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하였고 해악을 제거하고 이익을 진흥시키면서 오직 미치지 못할까 근심하였다. 몸가짐이 청렴하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부지런하여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은혜롭게 여기니 온 고을이 평안하게 되었다. 현을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마침 괴산의 수령이 살인을 하여 신문을 받게 되었다. 선생은 사격을 받들고 옥정을 살폈는데 당로자의 뜻을 거슬러 파면되어 돌아왔다. 경오년 1630 인조 8년 1월 갑신일에 집에서 별세하니 춘추 73세였다. 이해 2월 경오일에 덕암산 오양의 언덕에 장사 지내니 선영을 따른 것이다. 원근에서 장사에 모인 이가 200여인이나 되었다. 일찍이 원종의 공로가 있다고 하여 통정대부 병조 참의에 추증되었다. 선생은 2번 장가를 들었는데 전부인 곽씨는 바로 예곡 선생의 따님이다. 일남 일녀를 두었는데 아들 도보는 생원으로 능서랑을 지냈고 딸은 쌓인 안성안의 처가 되었다. 후부인 김씨는 훈련원 봉사 영성의 따님으로 이남 3녀를 낳았다. 아들은 도형, 도희로 모두 유학을 업으로 삼았다. 장녀는 현감 최동원에게 시집갔고 둘째는 쌓인 이현배에게 시집갔고 막내는 쌓인 곽유창에게 시집갔다. 능서군은 6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수, 부, 전, 렴,
순, 영이고 딸은 사인 허빈, 검열 강교년에게 시집갔다. 도형은 일남 일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면이고 딸은 사인 강음에게 시집갔다. 도희는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식, 이기고 딸은 사인 곽도응에게 시집갔다. 안성하는 딸 하나를 두었는데 사인 성함인의 처가 되었다. 최동원은 일남 삼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국구이다. 이현배는 삼남 삼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문규, 동규, 대규이고 딸은 모두 시집가서 사인의 처가 되었다. 곽유창은 이 남을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선생은 천품이 효성스러워 어버이를 섬길 때는 잠자리를 살피는 것과 맛난 음식을 봉양하는 것을 매우 신중히 하고 정성스럽게 하면서 조금도 허물이 없었다. 날마다 백형, 중형 및 여러 조카들과 더불어 출입하여 즐겁게 모시고 화락하게 지내면서 일이 있지 않으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상례 때는 슬퍼함이 극진하였고 제사 때에는 반드시 7일 동안 산제하고 3일 동안 치제하였으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친히 점검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 기제의 경우에는 비록 제사를 마치더라도 하루 종일 슬퍼하였다. 내실의 사람들과 여종들은 감히 바깥일에 대해 상관하지 못하였으며 동기들을 대할 때는 사랑과 공경으로 침묵을 돈독하게 하였으니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호흡에 있을 때는 백시 덕암공의 연세가 이미 높았으므로 매번 좋은 음식을 얻을 때면 반드시 인편을 통해 보냈으며 미처 붙이지 못했을 때는 먼저 입에 댄 적이 없었다. 백시의 병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걸음을 재촉하여 노정을 배로 하여 달려갔으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자 평생의 한으로 여겼다. 거창에서 피난할 때는 중형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는데 부형과 종족들은 모두 선생이 직접 들어가 상을 치르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은 앞서서 곧바로 들어가 시신을 어루만지며 크게 통곡하였다. 그리고 염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나왔는데 끝내 무사하니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겨 유곤에 비유하기까지 하였다. 관장할 때가 되어서는 홀로 된 형수와 어린 조카들이 그것을 주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선생이 힘을 다해 주선하여 관곽과 위금을 갖추어 장사 지냈다. 행상하고 성분하는 동안 고급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으니 거창의 인사들이 지금까지도 칭송하고 있다. 중형이 죽고 오직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나이가 아직 10살이 안 되었으므로 돌보고 생각해 주는 것이 자기 자식과 다를 것이 없었다. 가르침을 받아 성취하여 사후 간의 추중을 받게 되었으나 불행히도 단명하여 죽으니 선생은 애통해하여 맞이 않았다. 다행히 아들 하나가 아버지가 죽은 뒤에 태어났는데 선생은 병이 깊어지자 여러 자식들을 돌아보며 종 한 사람을 보내어 그 집안의 일을 도와주게 하였다. 두 누이가 시집을 가서 죽었는데 모두 후사가 없었다. 선생은 힘을 다해 주선하여 혹은 후사를 세워주기도 하고 혹은 임시로 봉사하게 하였다. 종모 박씨도 자식 없이 죽었는데 선생은 어려서 길러준 은혜를 입었으므로 가운데 아들을 시켜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늘 말하기를 친척이 일반 사람과 다른 까닭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즐거운 일에 축하하지 않고 슬픈 일에 조문하지 않는다면 길 가는 행인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기륭 대사에는 반드시 먼저 입문하였으며 친척과 자제들에게 명하여 각각 미포를 내어 그 경비를 돕게 하였다. 형의 아들 도자와는 뜻이 같고 도가 부합되었으므로 매사에 반드시 자문한 뒤에 행하였는데 일찍이 이르기를 나와 네가 이름은 비록 숙질이지만 실로 나의 외우이다 하였다. 이에 당시 동문의 선비들이 모두 사문의 두이씨라고 칭하였다고 한다.
선생이 정 선생의 문화에 종유한 지 40년이 넘어 그 은혜가 마치 부자와 같았는데 질문하고 강토하는 유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도되고 감화되는 데서 얻는 것이 많았다.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부호의 집안에서 생장하여 수레와 여생만이 이목을 즐겁게 해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정 선생을 뵙고 나서부터는 곧 스스로 부화한 것을 버리고 점차 청렴하고 검소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만약 선생께서 가르치고 인도해 준 힘이 아니었다면 거의 소인이 됨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하였으니 그 우러르고 흠모하는 정성이 이러하였다. 선생은 성품이 또한 강직하여 비록 스승의 언행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위혹되는 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곧 바른 말을 하고 숨기지 않았다. 이에 정 선생이 일찍이 말하기를 사후간에는 마땅히 서로 절차탕마하는 것을 위리로 삼아야 하니 그대는 나의 외우이다. 하고는 마침내 외자로 그 서재에 이름을 지어 주었다. 선생은 사문에 집지하여 군자의 도의의 품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그 외구 곽공이 먼저 인도해 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매번 곽씨의 문화에 나아갈 때는 몸을 굽혀 공경을 다하기를 한결같이 한강 선생을 섬기는 예와 같이 하였다. 여현 장영광 장공, 태암 박성 박공, 존재 곽준 곽공, 낙제 서사원 서공, 망우당 곽재우 곽공, 석담 이윤우 이공과 함께 같은 시대에 나서 서로 도의로서 사귀었다. 그 중에서도 서로 계속해서 왕래하여 정의 형제와 같기로는 대암, 존재, 망우당 등 몇 분이 제일이었다고 한다. 평상시 거처할 때는 반드시 위관을 바르게 하여 단정하게 앉았으며 출입하거나 서고 멈출 때의 동작도 모두 예법에 맞았다. 늘 세상의 학자들이 그저 과거 공부만을 일삼고 실행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병통으로 여겨 마침내 이르기를 고인의 글을 읽는 까닭은 장차 일을 행할 때에 쓰기 위해서이다. 만약 그저 문장을 꾸미는 데에나 사용한다면 어찌 이른바 위기지약이 될 수가 있겠는가. 성현의 가르침이 방책 속에 펼쳐져 있으니 만약 그를 본받고 사모한다면 비록 모두 성현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기린, 선사는 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에 자제들로 하여금 먼저 쇠소하고 응대하는 절차부터 익히게 하고 다음으로 경물치지, 성의정심의 학문에 나아가게 하는 등 차근차근 순서가 있었다. 또 상망 때마다 향인의 자제들을 모아놓고 경서와 소학 등의 글을 강론하였는데 그 재능이나 성실함에 맞추어 적절하게 하였다. 수업을 할 때마다 성현의 말씀 중에서 요긴하고 절실한 부분은 반드시 반복해서 가르쳐 궁행,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성품은 아름다운 산수를 좋아하였다. 일찍이 창락, 음성 등에서 벼슬살이할 적에는 소백산과 구담의 경치를 두루 찾아보았으며 어떤 때는 하루가 다 가도록 머무르기도 하였으니 그 흉금의 본취가 또한 이러하였다. 선생은 고가의 세족으로 자산이 매우 넉넉하였으나 병난을 겪고 난 뒤로는 완전히 탕진되어 남은 것이 없었다. 심지어 양식이 자주 떨어지고 몸을 가릴 만한 옷이 없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편안하게 처하였다. 그 속에 보존되고 있는 것은 단박하고 깨끗하며 밖으로 드러난 것은 근엄하고 장중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달관, 대인이라도 선생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옷깃을 여미고 공경을 표하였으며 비록 법도에 벗어나게 행동하는 사람도 모두 몸을 추스르고 숨을 죽인 채 감히 사납게 굴지 못하였다. 이는 아마도 이른바 그 용모를 바라보기만 하여도 백성들은 감히 쉽게 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선생은 강명하고 정직한 작품과 독실하고 성실한 행실로 어진 스승에게 위귀하여 갈고 닦아 성취하여 행위가 널리 드러났으니 참으로 뜻을 돈독히 하여 힘써 행한 청수한 군자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그 벼슬이 그 덕에 걸맞지 못하여 겨우 일개 우승에 임용되어 조그만 고을에 그쳤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그렇지만 쓰이고 쓰이지 못함은 하늘의 뜻이며 얻고 얻지 못함은 운명이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전인들의 학문을 강명하고 후진을 인도하여 인심을 맑게 하고 풍속을 후하게 하며 선처를 잇고 후세를 다행스럽게 하는 일은 실로 도와 덕을 품고 있으면서 당세에 쓰이지 못한 자들의 몫인 것이다. 그러니 하늘이 선생을 내신 것은 참으로 우연이 아닌 것이다. 현일은 늦게 태어나 선생께서 도를 강하고 가르침을 펴던 날의 경서를 들고 위문나는 것을 여쭈면서 재생들의 말석에도 앉아있지 못하였다. 이제 유배되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선생께서 머무르던 고을에 가까이 오게 되니 우러러 흠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하루는 선생의 손자 이기 그 외형 이군 동기와 함께 선생의 행실기 한 통을 안고 와서 보여주면서 한 목소리로 이르기를 선조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이제 71년이 되어 갑니다. 집안에 유고가 많다 보니 진작에 당세에 글 잘하는 군자를 통해 위덕을 드러내고 유광을 천량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래에 삼가 이런 뜻으로 고 재상 허문정공에게 청하였었는데 마침 실론이 대변하고 허공도 곧 하세하셨으므로 마침내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세대가 더욱 내려왔는데 아직 그를 부탁할 곳이 없으니 불효하여 유명께 죄를 얻을까 너무도 두렵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조부의 행장을 엮을 수 있는 사람이 집사 말고 누구이겠습니까? 이에 감히 재배하고 청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현일은 죄인의 몸이라 그 말이 당세에 중하게 여겨지지 못한다고 하여 사양하였으나 두 사람은 번갈아 왕래하면서 요청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현일은 이미 두 사람의 간절한 정성에 감동한 데다 또 평소에 흠모하던 위리를 생각하여 그 가첩을 근거로 약간 필삭을 가하여 위와 같이 엮는 바이다. 삼가 행장을 쓴다. 다음은 외제문집에 대한 내용이다. 1744년에 간행된 조선 중기의 문인인 이후경의 유고 시문집이다. 음성 출신의 이후경은 1558년에서 1630년여는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벽진, 호는 외제이다. 정구에게서 수학하였는데 학행이 높아 영남 지방의 명유로 추앙을 받았다. 이후경의 사후에 외손 광명세가 한강 정구의 언행록과 연보, 예곡 곽부의 행장, 대암 박성의 언행록과 수창시 및 서표 잡조를 부집하고 재현의 뇌사와 간독 등을 붙여 이 권으로 편차한 뒤 1709년에 곽수기의 발을 받았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그 후 후손 이호년과 이육년 이기원 등이 광명세가 편차한 정고본의 저자의 아들 이도보의 문집인 이감유고를 권말에 부집하고 이광정의 서와 묘갈명을 받은 뒤 권만의 교정을 거쳐 1744년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사권 3책이며 목판본이다. 권수제는 외제선생문집이고 판수제는 외제집이다. 어미는 상하백 어미이다. 반곽 크기는 가로 17.5cm, 세로 22.5cm이다. 행수는 10행이며 한행의 자수는 20자이다. 내용으로는 권수의 1744년에 쓴 이광정의 서가 실려있다. 권이일에는 시 15제, 서 4편, 제문 11편이 실려있다. 이중 시는 대부분 박성, 안극가, 곽영희, 박정번, 노극성, 정구, 곽재우, 허홍재, 송원기 등을 애도한 일시이다. 서 가운데
상한강 선생 문목 11조는 상례에 대한 저자의 질문에 대해 스승 정구가 답한 내용이다. 제문은 정구, 박성, 곽재우 등을 제사한 글이다. 권 2에는 행장 3편이 실려 있다. 서부인 예곡 곽부, 취원당 조광익의 행장과 대암 박성의 행록이 들어있다. 권 4는 부록이다. 만사와 이현일이 지은 행장과 제문, 1744년에 이광정이 쓴 묘갈명, 덕봉서원봉안문 등이 실려 있다. 권미에는 1709년에 쓴 곽수기의 발과 1744년에 쓴 권만의 발이 실려 있다. 곽수기는 발에서 이후경의 시문을 일러, 문은 언사가 손수하고, 저술은 의리에 근본하여 사실대로 행적을 기록하였고, 음영은 성정에 근본하여 기이함을 다투고 화려함을 새기는 자태는 없다. 고 평하였다. 이 동영상 편집의 지도 편달해 주신 큰형님이신 전부산 북부교육청 교육장, 교장을 역임하신 송월 이선숙님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끝으로 귀한 가승 자료를 전해주신 조선후기 유학자 가문이 동강 이창기공에게 감사드립니다. 34 세손 평정공개 승지공 덕명 이선동 2023년 11월 6일